명치 끝이 답답하고 속이 좀 더부룩하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할 텐데 조금은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이제 현대인들은 이런 소화불량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 어디에서 찾나요, 원장님?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잘 네. 낫지 않는 위장병 환자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제 네네. 그 이유 첫 번째는 음? 음식 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아, 과식, 급식, 폭식 같이 좋지 않은 음식 습관을 가진 분들이 제일 좋지 않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으면 심장이 부담이 와요. 네.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위장으로 혈류가 못 가게 되니까 네. 이런 위장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요즘 보면은 60대, 70대 환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3, 40년을 더 편안한 위장으로 생활을 하셔야 될 분들이 맞아요. 벌써부터 위장이 안 좋아서 이제 오시는 음.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진찰받고 진단받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더 낫기가 힘들고 음. 지치고 더디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연세가 있으시다면 또 병원 진료를 피하지 않고 또 서둘러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세 체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그냥 소화제 먹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방치해도 될까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네. 우리가 만성 위염 음? 정도의 어떤 증상에서부터 심해지는 경우 암의 바로 전 단계,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어, 장상폐화, 지금 말이 어렵죠. 근데 네네. 여기 보면은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앞에 네. 화면을 보시면 정상위는 매끈하고 이쁜 모양으로 나온다 음. 친다면, 장상폐화는 벌써부터 세포 변형이 온 거예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아, 있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식도 쪽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 우리 뭐랄까 산이 역류가 되면서 이게 네. 점막 손상까지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음. 힘들겠어요. 화끈하고 쓰린 통증이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이게 심해지면 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오게 되면 사실은 요즘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버님은 한 가정의 이제 기둥이 되시고, 어머님들은 한 가족의 어떤 핵심이 되기 때문에 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그럼요. 가정이 이제 화목하게 되시는데, 네.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음.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뭐 남편, 그럼요. 자식 문제, 집 문제, 그러다 보니까 혼자 소갈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근데 이런 암의 단계까지 오게 되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가족분들 같이 음. 걱정하고 고민하고 주변 분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검사하고 진찰하고 얼른 해소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혼자 참고 버티고 견디다가 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진짜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흔하게 생각하고 방치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기도 하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장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잘 안 낫더라고요, 원장님. 그렇죠. 음. 한방적으로는 잘 낫지 않는 위장병에 관해서 네. 설명을 저희가 드리면, 예. 담이라는 게 있어요. 담. 그게 뭐냐면 한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병리 물질 중에 하나인데, 네. 십병 구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 병이 10가지가 있으면 네. 병의 원인은 9가지는 담이다. 오. 모든 병의 원인이 담일 수는 없는데, 네. 이 담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병리 물질이에요. 근데 이 네. 담의 성질이 음. 뭐냐면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위장에 영향을 주면 명치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속 쓰리고, 음. 그다음에 역류가 되면서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근데 네. 머리에 영향을 주면은 두통, 어지럼, 건망증, 머리가 맑지 않다. 어머나. 그다음에 가슴에 심장에 부담을 주면 가슴이 답답하고 음. 숨차고 통증이 생긴다든지, 네네. 온몸에 담이란 독소가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 만성 피로 같이 좋지 않은 아.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허준 선생님 혹시 아세요? 그럼 그죠? 알죠. 당연히 알죠. 동의보감을 쓰신 분.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담골 두통이니 다문이니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다 해놓긴 하셨어요. 아.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우리 어떤 이런 증상들 같은 음음. 경우에 전신 증상까지 같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 음. 한방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저희가 드리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담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뭐 그렇죠. 어깨에 담 걸려서 안 돌아간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 담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네. 네, 전신 질환으로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검사를 받을 때 EAV라는 검사 기기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좀 까다롭거나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때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볼게요. 그 EAV라는 게 우리 이 화면을 보시면은 손끝 발끝에 전기 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기 신호. 그렇죠. 예. 컴퓨터로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몸 전체의 저항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저항값을 구해서 몸 전체에 어디가 안 좋은지 저희가 컴퓨터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들의 증상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환자분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어떻게 아픈지 그걸 듣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어떤 검사 기계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EAV는 어떤 건강관리공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계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위장이 안 좋으면 엑스레이나 CT나 아니면 초음파, MRI 같은 걸 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사선으로, 그다음 초음파는 초음파로, MRI는 자기장으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네. 이거는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제 파악을 한다. 이런 기계를 하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뭐 그러면 뭐 피를 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침습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예. 간단하게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끝이 나는 그런 검사입니다. 뭐 전기가 통한다거나 뭐 까다롭거나 복잡한 치료법은 아니죠. 그렇죠. 검사법은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AV 검사는 다양한 소화기 질환 검사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검사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신중한 방법이라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검사 방법 알아봤고요.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간단하게 언급은 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탕약 치료, 뭐 간단한 치료부터 들어가겠죠. 그렇죠. 치료가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가 않으면 보통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잘 돼요. 침이나 약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네네. 그런 치료가 잘 되는데 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담의 병리까지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면은 담을 없애는 치료하는 당약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굳어버린 식적에 관한 당약 아니면 굳어진 게 심해져서 오래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계속 체하고 더부룩하고 증상들이 그렇죠. 너무 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고농축을 한다든지 음. 발효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도 약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증이나 또 중증에 따라서 다른 탕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약물 치료가 어떻게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표시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네. 까맣게 위나 장 쪽에 까맣게 이제 어떤 변한 패턴이 있죠. 저희가 담이란 독소가 껴있다라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런 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 초록색 약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 약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 드시다가도 목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심한 그렇군요. 분들은. 네네. 그래서 약도 못 드시고 약도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분들은 이제 약을 뭐 증류를 한다든지 아니 약의 용량을 작게 해서 저런 식으로 잘 흡수되도록 저희가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약액이 이제 점막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흡수가 되는 화면인데 네. 이렇게 잘 흡수가 돼서 약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약이 흡수가 되면서 이제 약간 까맣게 있던 그런 독소들이 좀 빠지게 되고 그 점막도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 화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있던 담이라는 독소, 저희가 보기 편하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까만색의 어떤 독소들이 위장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까만색의 독소가 빠지니까 위장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기능이 이제 살아나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탕약 치료는 어느 정도 기간 먹어야 될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보통은 환자분의 예. 증상에 따라 좀 다르죠. 그 컨디션이 안 좋고 너무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은 네. 뭐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하시고 그다음 외래 치료를 뭐 한두 달 이렇게 하기도 하세요. 네. 그러나 단순하게 쉽게
쉽게 금방치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한의원에서 침이나 약, 그다음 뜸 같은 경우를 하면 쉽게 도움을 좀 받으실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약물 치료는 다양한 소화기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로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외에 환자의 상태나 또는 증상에 맞게 선택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